자, 오늘은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냥 얘기를 요걸 마저 해봅시다. 앞서 얘기했듯이 세상의 어떤 혼돈 이런 것들을 가장 덜 맞는 곳이 한국일 것 같아요. 한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한국의 독특한 어떤 민족성 그리고 또 영적인 전제하에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라면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좀 보호를 받는 나라입니다. 물론 그래서 영적으로 보호를 받긴 하는데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공격해요. 아비님이 앞서 얘기했듯이 이 세상의 공통적인 이 흐름 모든 흐름은 어, 말씀드렸죠. 문화와 관습과 민족성을 초월한 움직임이라고. 그죠? 300개, 400개, 뭐 적게 잡읍시다. 하여튼 보통 최소 200개가 넘는 민족,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방향으로 통일되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게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언가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아니, 40kg인 여자가 1.5톤 트럭을 뒤집었다면 1.5톤 트럭을 그것도 달려오는 3단 3단으로 달려오는 트럭을 달려가가지고 그 트럭을 뒤집어서 아이를 구했다면 그거를 물리적이거나 40kg인 여자가 말입니다. 40kg, 45kg? 5kg의 여자가 1.5톤 트럭을 그것도 달려오는 트럭을 그러니까 거의 최소 3단 이상으로 오는 3, 40kg. 여러분 트럭 30km 속도 붙으면 여러분 그거 적은 속도가 아닙니다. 무게가 있거든. 그걸 뒤집었다 그러면 그거는 능력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그건 초능력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가 초능력을 마주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리고 아니야 그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그래 과학적으로 언젠가 설명할 날이 오겠지. 하지만 영적인 힘이라 영적인 힘이라는 게 무슨 귀신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혼 육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있고 귀신의 힘이 있어? 그게 아니고 더 깊은 힘이라고요. 여러분 과학도 그렇게까지 깊은 학문은 아니에요. 우주 전체로 볼 때 말입니다. 우주 전체로 볼 때 인류가 가진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좋은 도구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과학에 모든 걸 맡기는 시대도 아니에요. 왜냐면 과학도 이제 과학 스스로의 일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과학이 그렇게까지 깊은 학문은 아닙니다. 이 우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더 깊은 아직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과학이 끝도 없이 달려야 할 깊고 무궁무진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지혜나 모든 역량으로 볼 때 말입니다. 굉장히 깊은 어떤 힘이 있고 그리고 문제는 과학은 지금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과학이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알아내려고 설명하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달려가고 있는 중에도 이미 그 힘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있습니다. 깊은 힘, 이상한 그런 거 말고 물론 그 영역도 존재합니다. 그 영역도 존재해요. 과학이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뭐 과학의 현상만큼 사례는 더 많습니다. 어떤 면 과학이 인정을 안 하고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초월적인 힘,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힘, 이상하거나 기괴한 게 아니라 분명히 더 거대하게 존재하고 있는 힘, 그런 힘이 있습니다.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전제를 두자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힘인데 이제 그거를
아직 지금 이제 듣고 있거나 받아들이는 단계에 있거나 그런 분들은 영적인 어떤 그 힘을 그런 식으로 전제를 두라고. 받아들이는 건 천천히 하고. 지금은 일단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따라오는 시점인 거야.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이 모든 지금 글로벌이잖아. 여러분 글로벌 진짜 한 몇십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서야말로 진짜로 글로벌이에요. 그전에는 글로벌로 가자 이런 거였고, 글로벌이란 게 뭐냐면 그냥 모든 이 지구, 옛날에는 그냥 한 지역에서 장사를 했고, 그 다음 국가에서 장사를 했고, 그 다음 국가끼리 무역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전 세계가 하나로 어떤 한 덩어리의 무언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비록 땅은 아닐지라도. 근데 그때는, 지금까지는 글로벌 하시는 한 게 글로벌로 나아가자, 글로벌이 되자 하고 열심히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노래죠. 우리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미국 그 먼 곳에서도 주로 듣고, 많이 듣고, 자주 듣고 따라하고, 이렇게 문화로 교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양의 헐리우드 영화를 우리가 열심히 다 보고, 미드, 일드 이런 거 다 보면서 서로가 같은 문화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들이 보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대가 지금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완성이 됐으면,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힘이, 영적인 힘이니까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핵 방사능으로, 핵 발전으로 전기를 일으킬지 핵폭탄을 만들지는 어쨌든 그 최종 의도자의, 권한자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니까 당연히 이 힘을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불행히도 되게 초월적인 이 힘은 글로벌이 되는 순간, 이 글로벌이 됐다는 건 전 지구가 하나의 어떤 장이 되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인류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모든 민족이, 모든 인종이 하나로, 모든 문화,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류의 발전으로 글로벌이 완성되고 보니, 이 완성된 힘, 굉장히 거대한 힘 아닙니까? 이 거대한 힘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평화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각 개개인의 삶과 인류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이 글로벌 이제 완성된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좋은 현상을 주는 쪽으로 그 힘이 쓰여질 줄 알았는데, 글로벌이 완성되자마자 일어나는 일들은 기상이변, 그리고 팬데믹, 공포, 분열, 이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분쟁, 소요, 폭동의 전조, 테러, 어마어마한 뭔가, 이전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동시적으로, 물론 모든 것들이 생겼지. 그런 것들은 전쟁이 없었고 테러가 없었던 시절은 없으니까. 다만 글로벌이 되고 나니까 글로벌하게 터지더라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평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이 완성되자마자 벌어지는 일들이 글로벌한 평화가 아니라 글로벌한 악이더란 말이에요. 글로벌한 악이 벌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아비님이 이제 이거를 악의 세력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지배적으로 흐르는 힘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그러니까 의도가 느껴지잖아. 이제 어느 정도 한 10년씩 20년씩 지켜보다 보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잖아. 세상이,
이 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세상이, 그리고 이 문화가 여러분들 보고 죽으라고 합니까? 살라고 합니까? 아니, 당장 넷플릭스 펼쳐서 거기에는 영화들만 쭉 봐봐. 인간이 인간을 잘 대해주라고 합니까? 죽여버리라고 합니까? 죽음을 가르칩니까? 생명을 가르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교육과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의도가 말입니다. 이 한국, 이 나라, 좁게는 이 나라만 보자.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이 동네가 돈 한 푼 없으면 얄짤없는 문화를 만들면서 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없애가는 분위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서 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은 있으나 실행은 안 되는 어떤 이 분명한 흐름.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느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있는 동안 대통령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 이 세상이 여러분들 보고 살라고 합니까? 사는 방향으로 가게 합니까? 더 살고 싶어지게 합니까? 죽지 못해 살게 하는 쪽으로 갑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10년, 15년씩 겪어봤잖아. 그래도 정권이 몇 번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각 나라가 부패했던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였던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들도 고루고루 있었었어. 그거는 상식적이죠. 왜? 뭐 잘 사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전쟁 날 때, 뭐 다른 나라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건 각 나라의 특성이니까 그건 상식적이지. 근데 글로벌해지니까 글로벌하게 악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솔직히 45kg 애 엄마가 애를 살리기 위해서 트럭을 뒤집은 것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45kg)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트럭을 뒤집은 건 초능력이겠지만 전 세계가 동시에 대단한 엄청난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엄청난 천재들, 엄청난 엘리트들, 엄청난 사람들 말입니다. 엄청난 사람들.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는 모든 대단한 사람 다 생각해봐. 그럼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여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한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초능력을 넘어선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왜? 인간들이거든. 정치가 과학으로 설명이 돼? 인간의 그 마음을 과학이 통제할 수 있어? 그냥 꼬장 부리는 그 마음을 인간을 이해한다고 과학이? 그냥 꼬장 부려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인데 그냥 이유 없어서 그런 사람 그 세계는 뭐 그거 없나? 그게 정치인데 이 정치를 아니 우리나라 국회에서 서로 싸우는 거 봐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는데 전 세계의 그 정치인들을 안 싸우게 하나의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게 가능하냐고.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화합이 안 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이 흐름들은 굉장히 초월적인 힘입니다. 이 초월적인 힘을 영적인 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감정보다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어떤 영의 영역이듯이. 그래서 아비님이 아유 큰일 났네 하나님 믿으세요. 아유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비님은 지금 이 흐름은 명백하게 초월적인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일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다면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겠지. 뭐 상대성 이론이든 평행우주 이론이든 뭐 무슨 뭐 홀로그램 이론이든 뭐 설명해 주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위해서 과학을 해줄 거고, 정치적인 인간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면 그거 해줄 것이고, 다 설명해 줄 거고, 해줄 거야. 못할 게 뭐 있어. 아버지가 할아버지 자식들한테 나눠주는데 그 뭐가 제한이 어디 있어. 근데 아비님 왜 자꾸 하나님 얘기 합니까? 하나님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모든 흐름들은 초월적인 힘이라서 그래요. 초월적인 힘. 여러분들이 게임에서만 보던 그 초월적인 어떤 힘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불행일 수도 있겠지. 뭐 과학적으로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였을 텐데, 과학은 낯설지 않으니까 어렵긴 해도, 정치적인 얘기, 사람들한테 얘기면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긴 해도 낯설진 않지. 하지만 이게 하필 하나님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를 살자는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 얘기를 바로 들어야 되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시기가 너무 급박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주는 테마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는 분열과 어떤 싸움,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영적으로 보호를 받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 기준에는 개독교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만, 인구가 많다는 건 여러분, 나쁜 놈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무지무지 많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영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이 기도하는 분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과학의 문제라면 과학자들의 연구가 도움이 될 거고, 정치의 문제라면 정치인들의 문제가, 전쟁의 문제라면 군인들의 문제가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면 영적인 분들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죠. 기도가 뭘 막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이건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악의 세력이, 초월적인 이 힘이, 우리나라는 각 나라를 다 공격하거든. 각 나라를 글로벌하게 공격한다고. 중국은 뭐 자연재해로 공격을 하죠. 중국은 먹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황폐하게 뭐 만들어버린 쪽으로, 그렇게 해서 뭐 공산주의니까 뭐. 근데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게 불행이라면 이게 말려 죽이는 시스템이라는 거고. 다행인 거는 즉각 죽는 건 아니에요. 미국처럼 총으로 막 쏴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리고 막 참수하고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런, 막 그런 막 진짜 무정부적인 막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좀 말려 죽이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모든 우울증, 우울감, 어떤 패배감, 어떤 자존감 낮음, 어떤 상실감, 내가 아무것도, 각자 나이에 처해 있지만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보고 하라는 사람도 없고, 딱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보라고 권유도 안 하고 기회도 안 주고, 그런 여러분들의 그 억눌린 분위기가 물론 전 세계 똑같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특히 더 거기에 이제 한술 더 얹어요. 그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되도록 자살하도록. 그러니까 되도록 자살을 하실 수 있도록 각자가 알아서.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사랑을 없애고,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 민족 정서가 정이 있잖아, 정. 그래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정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나라에게 택한 방식은 직접적인 공격 방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성에게 있는 정을 공격해요. 정을 없애는 방식을 씁니다. 왜냐면 우리는 힘들 때는 뭉치고 도와주는 문화가 있잖아. 그 동네 문화라는 게 있고. 근데 우리는 그걸 문화라고 설명하기엔 좀 더 깊고 끈끈하죠. 우리나라 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아닙니까? 왜냐면 그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없다. 보든 안 보든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진짜 노트북으로 자리에 맞고 가는 그런 나라잖아. 그런 게 지금도 가능한 이유가 정이라는 문화, 우리 민족성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없애야 되는 거야. 요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없애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 긴 설명을 한 이유는 세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정을 공격한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의 직접 신체적인 폭력, 그러니까 굶긴다든지 아니면 못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감금한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물리적인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인 공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나 봐. 그래서 허락이 된 걸 수도 있나 보다. 안 그랬으면 미국이었으면 벌써 뭘 하지 거기 가서는? 거기 교회에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한국은 컨셉이 얘네들은 자살하도록 해주면 알아서 다 자살을 한다. 아니면 그 준 자살 상태에 놓여서 살아가도록 하면 된다. 그래서 언론 얘기한다 그랬죠. 그 중에 한 카테고리 언론의 역할. 자, 언론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희망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정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정을 한 움큼씩 없애요. 정을 계속 없앱니다. 그래서 모든 기사들과 이런 것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을 없애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믿지 않도록, 불신하도록, 그런 테마로 기사들을 써요. 근데 이 기사들을 쓰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체감을 못 하실 거야.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이게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대신에 단점이 작업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지런히 부패해 왔습니다. 부지런히 꾸준히 부패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덮일 수 있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옛날 일로 잊혀질 수 있는 거야. 세월호는 여러분 잊혀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잊혀졌다는 건 다음 타겟이 여러분들이란 뜻이거든. 근데 언론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했어요. 가능하다는 거지. 언론이 마음 먹으면 세월호 같은 사건까지도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잊혀지게 만들 수 있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아셔야 돼. 자,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영혼이에요.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한국을 공격하는 컨셉은 자살하도록입니다. 스스로 자살을 택하도록 하는 방법. 스스로 죽도록. 이제 미국은 시민권을 없애도록. 이제 프랑스는 인권.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표현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문화, 민족 뭐라 해야지 이걸? 시민권. 이제 프랑스는 하여튼 그 동네 유럽 그 동네. 유럽은 하여튼 그 동네 유럽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배고프게 굶주리게. 그러네요. 중국은 자연재해. 땅을 공격합니다. 중국은 땅을 공격해요. 중국은 땅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미국 쪽은 거기는 이제 시민권, 권리를 법을 공격하고, 유럽은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들고. 왜냐면 유럽이 여러분 땅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라도 같은 그런 비옥한 땅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유럽은 먹거리에 타격을 받으면 정말 대안이 없는 나라 중에 없는 동네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삼면이 바다라서 솔직히 먹거리가 많이 나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진짜 막 뭔가 위기가 닥쳐도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낚시만 해도 진짜 낚시 사가지고 낚시만 해도 그래도 내 입 먹을 만큼의 뭔가는 먹을 걸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까지 정부가 통제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놔둔다면 먹거리가 나온다고.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은 먹거리가 없으면 진짜로 죽습니다. 그럼 옛날부터 그거 많이 여러분 한번 들어봤잖아. 그 감자에 기원해가지고 그 감자의 보급이 유럽을 먹여 살렸다. 유럽은 정말 땅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땅들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테마 먹거리로 공격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컨셉이 있어. 당연히 그렇겠지. 각자의 특성에 맞게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만 알면 돼. 적을 알고 나를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적만 알면 돼. 난 죽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건,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자살입니다. 자살하고 싶어지도록. 그래서 꾸준히 자살을 하도록. 그럼 자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살기 싫어지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기 싫어지게 만들어지면 될까? 우리는 정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어도 사람 때문에 살아. 내 가족들 때문에 살고, 그리고 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동을 조심하고, 야, 나 사람이 그러면 되냐?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잖아. 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야,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뭐 이런 말은 못 들어보세요. 하시는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바로 요거를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그 중에 뭐 미디어들이 다 하고 있지만 이제 뉴스가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이렇게 쭉 짚어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 뉴스 요거 한 클립보다 이 얘기가 더 전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그냥 그 중에 그 많은 그것들 중에 딱 하나 그냥 가벼운 거 진짜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거 그리고 이딴 식으로 기사를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걸 봐봐. 이 기사를 보고 도대체 이 기사가 의도하는 게 뭘까? 도대체 이 기사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공영 뉴스에서 국가 대표 뉴스라고 국가의 대표적인 표본적인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얘기하는 걸까? 앞서 이야기들을 이 맥락으로 쭉 따라오시면서 보세요. 이제는 좀 열린 눈으로 보세요. 자신에게 용돈과 숙소 등을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푼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노숙인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살해당한 노인은 시장 노점상으로 자신보다 어려운 노숙인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지냈고 A씨에게 매일 10,000원의 용돈과 편히 잘 수 있도록 방도 내줬지만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보고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짧게 뭐가 훅 지나갔지? 뭐가 훅 지나갔잖아. 자, 어쨌든 뭔가 훅 지나갔지? 자, 뭐가 그냥 뭐 다시 볼 필요 없어.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건 이 기사가 지금 훅 지나갔는데 아니 오히려 그 훅 지나간 것도 의도된 거기 때문에 말도 빨라요. 이게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보시면 말도 빨라. 그래요. 일단은 훅 지나갔다? 자, 훅 지나갔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남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잖아.
아이씨, 지금 훅 지나가도 뭐라 하는진 들어야지. 못 알아듣는 건 안 되고, 알아는 들어야지. 알아는 듣고, 왜냐면 그거는 언어 영역이잖아. 우리가 알아들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알아는 들었는데 훅 지나갔잖아. 방금 그 기사를 보면, 방금 그 뉴스를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남아? 뭐만 남아? 뭐만? 그래서 방금 그 기사들의 댓글은 뭐 안 봐도 비디오야. 안 봐도 동영상이야. 비디오는 너무 옛날이니까. 안 봐도 동영상 클립이야. 안 봐도 유튜브야. 저 기사 한 줄 훅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봐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시 봐도 상관없어. 네, 자신에게 용돈과 숙소 등을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푼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노숙인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살해당한 노인은 시장 노점상으로 자신보다 어려운 노숙인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지냈고 A씨에게 매일 10,000원의 용돈과 편히 잘 수 있도록 방도 내줬지만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보고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자, 이러면 자, 이제 앞서 맥락을 쭉 끌고 와요. 이제 맥락을 쭉 끌고 와. 이게 기사가 옳다, 나쁘다 그걸로 판단하면 안 돼. 옳다, 나쁘다. 왜냐면 뭐 기사 이런 얘기를 세상에 알려야죠. 한다면 기자 정신. 뭐 괜찮아. 그거를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쳐. 칠 수 있다고 보지도 않지만 그럼 그거를 뭐 모른 척 지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해. 일단은 그거는 일단 놔두자고. 있는 사건이니까. 솔직히 그것도 할 말은 많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래, 잠깐만 살짝만 반박할게. 그럼 모든 기사를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으면, 이 기사를 변호하기 위해서, 안 그런 기사도 똑같이 내보내야지. 기사는 공정한 거라면서. 기사는, 언론은 공정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따지자면, 끔찍한 사건 하나 발생에 선한 사건 하나 발생을 똑같은 비중으로 방송해야죠.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왜 흉폭하고 끔찍한 일은 방송하면서 극도의 선한 행동은 아주 가끔 방송하냐고. 그럼 이 분배는 누가 정하는 건데? 시청률 아닙니까? 시청률. 뉴스도 시청률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벌써 공정의 얘기가 틀린 거지. 어떻게 개콘이 공정하길 바랍니까? 개콘의 공정을 바라는 건 어차피 왜냐면 시청률에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공정할 수가 있겠냐고. 그래도 이 일은 사건이니까 올려야 됩니다. 왜? 왜 굳이 이 사건을? 그럼 뭡니까?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란 뜻이잖아. 그럼 자극적인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극을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대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사를 때려버리면 시청률이 올라가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방송으로 채택했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정도가 옛날의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여러분, 지금 이게 앞서도 얘기했죠. 휘발유가 가득한데 걷다가 신나를 뿌리면 되겠냐고. 언론이 말입니다. 이거는 시청률을 넘어선 행위잖아. 시청률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건 그것까지도 양보할 수 없지만 양보한다고 쳐. 하지만 이건 시청률을 넘어서는 효과. 예를 들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한 회사에서 제일 쉬운 예가 그거잖아. 여러분, 불닭볶음면 먹고
반 아이들이 단체로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말 표현하기도 싫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옛날에 한 번 있었죠. 그, 라면을, 쓰레기 기름으로 튀긴다 그래가지고, 삼양라면이 한번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사. 근데 나중에 그게 관계없는 얘기로 밝혀졌거든. 그 일을 쓴 건 맞지만, 그게 인체에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대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농심이 1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면은 농심 기억나죠? 근데 사실 원래 라면은 삼양이었습니다. 근데 삼양이 완전 독보적이었어. 근데 이 기사 한 방으로 농심이 1위를 했습니다. 기사가 이런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 그래, 로비 없고 정치 없고 음모 없는 세상 없지. 아비님은 순진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뉴스는 개콘하고 달라요. 시청률을 위해서 이런 걸 했다고 하지만 그 시청률을 넘어서는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시청률을 넘어서는 칼을 들고 있기 때문이야. 솔직히 한 회사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 회사에 걸린 목숨들이 생명이 얼마입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살하지, 당연히. 한순간에 오해를 받았고, 아니, 당연하잖아. 무슨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물질 넣었다고 뉴스 해봐봐. 뭐, 고향만두에서, 그거 먹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야채를 이상한 땅에서 가져온다더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납품한 사람 뭐가 돼? 그거를 납품해서 가져온 사람이 뭐가 되냐고. 그럼 그 사람이 견딜 수 있겠냐고요. 죽는다니까? 죽을지도 몰라. 실제로 죽는 경우도 많았고. 그 비난과 억울함을 어떻게 풀 거냐고. 근데 밝혀지고 나니까 거기 유해 성분 적었다고 하네요. 뭐 이미 사람은 죽고 없는데. 이미 회사는 사라지고 없는데. 이게 언론의 힘이에요. 시청률 따위와는 관계없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언론이라고. 근데 그곳에서 지금 이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훅 지나가게. 이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냥 단편적인, 그냥 아주 직관적인 예라서 내가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직관적이어야 되니까. 그게 직관적이면서 그다음에 단순하면서 깊이가 있는 거. 그렇죠? 여러분 배우고 있는 거지. 단순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확 지나갔어. 직관적이야. 그냥 은혜 받은 놈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딱 그거. 그리고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언론이 다뤘다. 언론이 지금 이 얘기를 다룬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러면 이제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가 의도를 가지고 이 기사를 채택해서 내보냈어. 언론은 바보가 아니다. 이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론 내보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바보냐? 이걸 모르고 내보내게? 언론 역사가 몇 년이고 솔직히 이 업계에서 3년만 여러분 3년만 일해도 그 바닥 그거 다 대충 다 알아. 근데 지금 언론 역사가 몇 년인데 이분들이 정말 이걸 모르고 이 기사가 나갔을 때 어떤 효과가 벌어지는지 몰라서 내보냈을까? 자, 긴 얘기 했죠? 일부러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언론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약간 디렉터, 감독, 뭐 이런 느낌이라고. 기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기자가 없어. 기자가 아니야. 기자가 없어.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감독입니다. 감독. 자, 그 감독자가 이 기사를 내보내는 거야. 뭘 위해서? 이 밑에 댓글들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올려놓고 그 밑에 댓글들이 달렸어. 그 댓글들의 거의 90% 이상은 무슨 얘기가 달렸겠냐고. 당연하잖아. 이 스토리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로맨스를 봤으면 사랑에 뿅 갈 거고, 공포 영화를 봤으면 무서움을 느낄 거고, 전쟁 영화를 봤으면 뭐 전쟁의 어떤 리얼리티를 느낄 거고, 액션 영화를 봤으면 후련함을 느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 짧은 영상을 보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밑에 댓글들에 달린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하지만 봐도 역시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 원래 말이 있거든. 이건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젊은 애들은 원래 이런 말 있었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뭐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잘해줘봤자 어차피 배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도와줘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른 짐승은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해주면 주인한테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도와주고 뭐 은혜를 갚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해악은 끼치지 않는데 이 머리 검은 짐승 사람은 잘해주면 우리 재산까지 다 빼서 배신을 한다 이거야. 배신을. 그래서 사람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잘해줘서도 안 되고 오히려 선빵 날리고 빨리 치고 빨리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쳐서 하나로 더 털어먹는 게 호구 안 되는 이득이다. 저 기사 한 방으로 이 짧은 1분짜리 기사 한 방으로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친 거예요. 아빈이 지금 근데 자 멀리 갈 필요 없어. 지금까지 아빈이 큰 맥락으로 얘기했고 세계가 곳곳이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자살하도록 만드는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게 만든다. 자살하려면 정이라는 걸 없애야 된다. 서로가 특히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는 같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못할 때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습니다. 왜? 우리의 가족 정서,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아주 유니크하고 독특해요. 정말. 아니, 어느 나라가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이토록 헌신한 나라가 어딨어. 엄마가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 그래, 공부를 위해서 열을 올리는데 그 의미가 다른 나라들하고 너무 완전 달라.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의미고 물론 부작용이 있지만 끈끈하다면은 그 끈끈함에는 근데 사람은 외로워야 자살하거든. 물론 고통으로 자살하는 사람 있지만 보편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끈끈한 관계를 뜯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서서히 알아서 자살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생계에 영향까지 미치게 되면 그래서 중산층을 공격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비님이.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힘겨운 시절이 많았잖아. 그래서 밥은 좋습니다, 항상. 마을 사람들이 항상 밥을 나눠 먹었어. 아비님 때까지만 해도 밥을 얻으러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 어려웠거든.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밥을 얻으러 왔어. 돈이 안 되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힘겨운 집들 많잖아. 그때와 종류는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 힘겨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웃 사람도 모르잖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피해가 굉장히 더 심해요. 다른 나라가 서로 모르는 것에 피해를 받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서로를 몰랐을 때 받는 데미지가 훨씬 크다고. 근데 저기에 저걸 딱 뿌려버리면 이 조그만 한 방울이라도 이걸 던져버리면 자살하고 싶어집니다. 살 이유가 없어요. 특히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사 문화. 왜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까지 상사하고 술을 마셔줍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술 문화가 왜 있어? 회사 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끈끈한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술 문화 아닙니까? 물론 그것에 병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민족성을 좋다 나쁘다로 규정할 수 없는 거잖아. 좋다 나쁘다로 규정하기 이전에 그거를 좋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뜯어서 강제로 끊어버리면 외국 사람들이야 자기 자신의 개인 생활을 너무 잘 누리겠지만 우리나라는 갑자기 그렇게 끊어버리면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문화가 없단 말이야. 혼자를 논다는 게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그거를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에 사는 삶이 좋아? 얄짤없이 그렇게 3년을 같이 일했는데도 얄짤없이 자기 인생 찾아가지고 어제까지는 그렇게 파트너 하다가 오늘 딱 끝나니까 보란듯이 남인 거야? 그건 좋아? 그게 쿨한 거야? 3년 동안 그렇게 뭔가 하다가 딱 끝나니까 서로 얄짤없이 안 보는 거. 그런 게 쿨함입니까?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그게 스타일이야? 나는 싸가지 없음으로 볼게. 나는 너무 인간이 기계화된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 인간이 기계인가? 기계도 버그가 남아. 기계도 여러분 프로그램 언어조차 한참을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 게임만 해봐도 알잖아. 프로그램 충돌해가지고 하도 오랫동안 쓴 프로그램에 갑자기 새로운 업데이트 얹어버리면 충돌납니다. 충돌나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한번 껐다 껴주세요. 껐다 껴서 하는 이유가 물론 비유는 그건 이렇게 찌끄러기긴 합니다만 그게 남아서 어쨌든 컴퓨터조차도 여러분들 보기에는 딱딱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최적화를 해주고 늘 최적화 하는 거야. 그 찌꺼기들을 없애고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디지털 세상조차도 그렇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서로가 끊어짐이 쿨함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 자살로 연결이 돼요. 극우울. 죽지 못해 살잖아. 솔직히. 아직 못 해본 게 있어서 살아요? 하고 싶은 것도 없잖아, 딱히. 죽기는 싫고, 배고픈 건 고통스럽고, 겪기는 무섭고, 혼자 하자니.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함께 해준 사람도 없고, 해보라고 추천해준 사람도 없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계속 잘해내라 그러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결과는 좋으라 그러고. 뭐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죽고 싶어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도 죽고 싶어 죽겠는데 여기 이런 공신력 있는 곳에서 한 방씩 빵빵 때려버리는 거야. 배신당했다. 사람이 사람한테 잘해줬더니 뒤통수 치더라. 아니 뒤통수 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더라. 이런 기사가 떨어지게 되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걷다가 신나 뿌리고 진짜 불덩이 던진 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걸 몰라서 그랬다고? 몰라서 그랬을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뉴스는. 우리는 공정성 있는 곳이다. 사회에 이런 악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언론의 공정성에 입각하여 기사화할 수밖에 없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명백히 우리 민족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기 위한 굉장히 효과적인 폭탄입니다. 아비님 어떤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예전에 했을 때 그 만화 폭탄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거는 이제 폭탄이 터지는데 그 물리적인 세상을 터트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마법사들이 있는 곳이었거든. 그래서 그게 마법 이렇게 그 마법을 하려면 이렇게 마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 마력을 그 힘을 없애는 거야. 그래서 마법사들 그 폭탄을 터트리면 땅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근데 그 마법사들의 그 지혜의 근간인 마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마법사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근데 뭐 아무 이상 없지 않니? 뭐 아무도 안 죽었는데 뭐. 근데 이 갑자기 비어진 이 힘이 빈 공간이 마법사들에게 극도의 자살 충동, 극도의 그 뭐라 그럴까 부작용? 아니 뭔가 어쨌든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그럼 마음은 보여? 그럼 우울증이란 말이 왜 있니? 우울증이 뭐야? 몇 그램인데 그거? 우울증이 몇 킬로그램인데요? 우울증 뭐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잖아. 사람에게는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확 사라진 거야. 이 보이지 않는 폭탄으로 인해서. 그러면 사라졌을 때 그 아비님이 그 게임에서 본 게 뭐냐면 하여튼 무언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무언가가 무엇이 빠져나갔는지는 일단 둘째로 치더라도 일단 차있던 것 그것이 지식이든 지혜든 어쨌든 마법사의 상징은 지식이니까 지혜고 그 가득 차있던 모든 것이 확 사라져 버리니까 일단 그게 무엇이 빠져나갈까를 떠나서 일단 빠져나갔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 그것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빈 공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이 짜부러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도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 부작용은 대부분 타락과 뭔가 황폐해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 채울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걸 채우지 못한 많은 존재들은 이제 극도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해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게 만화폭탄이에요. 저거 한 방에 터지니까 진짜 최소한 댓글 쓴 수천 명 그리고 이 기사를 본 그래도 최소한 10,000명, 20,000명 넘겠지. KBS니까. 최소한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한 덩이가 확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다 자살 충동으로 오는 거예요. 죽고 싶어지는 거야. 죽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죽음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음을 미워하라고 하셨거든. 근데 개뿔씨 하나님은 더 싫어 이렇게 돼버렸죠. 왜? 먼저 교회를 타락시켰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부터 공격했습니다. 왜냐면 영적인 문제니까 교회부터 타락시켜야지. 교회를 타락시키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언론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언론 이런 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교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교회 말입니다. 진짜 사람의 여러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데미지 그런 것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진짜 원래 처음에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보다 아비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해 주었던 처음에 그 존재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폭탄이에요. 정신폭탄. 이 폭탄에 맞으면 여러분들을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신뢰, 믿음, 헌신, 희생 이런 고귀한 가치들이 한 덩이가 훅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덩이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거 알아요, 여러분? 혹시 뭐 좀 끔찍한 얘기긴 한데 이 눈알을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눈알이 이렇게 딱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눈알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이 눈에 구슬을 넣어요. 구슬이든 뭐든 여기에 구슬로 채워야 돼. 구슬을 채워요. 구슬을 넣지 않으면 이 빈 공간을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얼굴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눈 크기만큼의 어떤 구슬이나 옷구슬 뭐 이런 알을 여기다 끼우거든. 그래야 얼굴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똑같아요. 몸과 마음은 똑같아요. 마음도 그렇게 한 덩이가 뚝 떨어져 나가게 되면 여기에 뭘 채울 수 있으면 그 빈 공간을 뭐로라도 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채우잖아. 대부분 채울 수가 없어. 영적인 문제라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우기가 힘들어요. 사랑이 아니고서 채울 수가 없다고. 근데 사랑이 없잖아. 사랑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면 여기에 빈 공간을 채워지는 게 아니라 찌부러들게 돼요. 찌부러들게 된다고. 여기가 이렇게 찌부러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영혼이 굉장히 흉측하게 느껴진다고. 어글리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실제 얼굴로 거울을 봐도 당연히 균형이 무너졌으니까 흉측하지. 어쨌든 균형이 무너졌으니까 말입니다. 미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냥 균형미가 흩어졌으니까 균형미가 틀어진 걸 우리가 좋아하진 않잖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비틀어지게 된다고. 그럼 그것이 뭐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범죄로 표현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범죄 그건 뭐 아무나 해. 악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아픔과 증오와 아픔과 비틀어짐과 상처와 찌그러들미 다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남은 차마 못하잖아. 범죄는 뭐 아무나 하나? 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야. 내가 못났다. 내가 흉측하다. 내가 남들은 믿기는 무섭고 하자니 두렵고 안 하니까 자기 자신이 병신 같고. 뭐 이건 직설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 뭐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대사니까. 욕을 할 순 없고. 최대한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럼 그게 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야. 그럼 내 자신을 공격한다는 게 뭡니까? 죽으라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럼 최종적으로는 뭐 하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자살 신고가 무지무지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귀에 안 들려있을 뿐이야. 여러분 경찰 무전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볼 순 없겠지. 여러분, 뉴스에만 맨날 자살 나오는 게 아니야. 정말 자살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우리나라 정말. 그리고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 순간도 자살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걷다가 이 폭탄을 또 터트립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코로나까지 터졌잖아. 이게 10월 23일 뉴스야.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사람들 죽겠는데 걷다가 이 폭탄을 또 떨어뜨려야 돼? 그래, 100번 양보해서. 아니 이건 10만 번, 아니 이건 억만 번 양보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쳐. 하지만 극도로 좋은 뉴스들 이제 많이 해줘야죠. 극도로 좋은 뉴스들 시청률 좋아. 극도로 좋은 뉴스도 시청률 좋다고 안 하죠. 왜? 여러분들 사는 거 싫거든. 지금이야말로 극도로 좋은 뉴스들만으로 채워도 돼. 그거 인류사에 그렇게 공정성에 그렇게 위배되지 않아. 사회적인 특수성도 있고. 아니, 세상이 너무 슬플 때는 코미디 좀 해도 돼. 코미디 좀 방송해도 돼. 개콘? 코미디? 그거 다 뻥이잖아. 그거 다 연기잖아.
그래도 좀 사람들 좀 웃게 하면 어때? 괜찮아. 웃게 하면 어때요? 웃으면 안 돼? 좀 웃으면 안 되냐고. 코미디 프로 한 3개, 4개 좀 늘려주면 안 돼? 그거 한다고 욕먹나? 괜찮잖아. 그게 그렇게, 아니, 시청률 괜찮다니까, 코미디? 시청률 괜찮다고, 시청률 목숨 거는 거 시청률 괜찮다며. 근데 안 하죠. 왜? 시청률 문제가 아니란 뜻이기도 해요. 자, 아비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공포에 떨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공포에 떨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받았어. 이제는 아비님이,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이게 화살이 다 꽂혀있네. 여러분들한테 화살이 막 꽂혀있는데 화살에 꽂힌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아비님이 그게 화살이라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꽂히지도 않았는데 화살이 날라올 거라고 조심해라 그러면 그건 공포일 수 있어.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에 쇠창살이 꽂혀 있다니까. 여러분들 죽고 싶잖아. 별로 살고 싶지 않잖아. 그게 여러분들 탓만은 아니라고. 의도된 공격이라고. 일단은 알아야지. 여러분들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출이 안 올라가거나 신제품 개발에 실패해서 부도나는 게 아니라 주가 조작으로 부도가 나고 있다는 건 알아야지. 그걸 알라고 말해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살이 꽂혀서 여러분들이 지금 슬퍼서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쓰레기여서 그런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공격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죽고 싶어 하거나 힘겨운 상태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화살이 꽂혀 있고 창이 꽂혀 있어요. 그러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고. 이미 꽂혀서 그 꽂힌 게 화살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꽂힌 게 칼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알았으니 빼야지. 그리고 치료해야지. 빼는 건 자신과의 대화고 치료하는 건 변호입니다. 그리고 막는 건 방패예요. 이제 안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걸, 안 맞는 거. 그게 뭐냐면 거부입니다. 의지로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살기로 선택하는 거. 죽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 그게 방패입니다.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써도 나는 도울 거야. 나는 배신할지라도 도울 거야. 왜? 그냥 나는 살고 살리다야. 살고 살리다잖아. 살고 그냥 살리는 거야. 그 사람이 배신하든 어쩌든.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할 거 하면 돼. 배신? 기대한 것도 없는데 무슨. 그리고 이 기사 다시 제대로 봐야지. 왜 그런 선택을 그렇게 잘해준 사람한테 하게 됐는가? 그럼 무슨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봉사라는 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무언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본의 아니게 봉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굴 돕는다는 게. 나도 모르게 무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건 뭐 이젠 하고 그냥 이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살을 뽑는 건 혼잣말입니다. 자신과의 대화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고 그러면 변호, 치료하는 거 이건 내가 꽂은 게 아니야. 난 맞은 거야.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정말 쓰레기인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변호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안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패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폭탄이 터지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배신이 내려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람을 못 믿게 하는 이런 공격들. 사람은 좀비다. 머리 터트려 버려라. 사람을 죽여 버려라. 당하기 전에 먼저 사기를 쳐라. 응? 그리고 좀 깜빵에 갔다 오더라도 깜빵 한 4년은 갔다 오더라도 야 4년 동안에 한 10억 벌면은 그거 괜찮은 범죄 아니냐. 이런
이상한 논리들. 너 4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10억 벌 수 있어? 못 벌잖아. 이거 해. 10억 줄게. 대신에 4년만 깜빵 갔다 나오면 돼. 이런 이상한 논리. 근데 사람들이 하는 논리, 따라가는 논리. 이런 것에 맞서서, 이런 폭탄에 맞서서, 아니, 그렇게 10억이 벌더라도 그냥 나는 살고 살릴래. 그리고 거절하는 의주로 거절하는 것. 그게 방패죠. 이 사람은 이렇게 써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지만 나는 도울 거야. 그냥 나는 할 거야. 살고 살릴 거야. 이 사람한테 대가를 바라는 게 없어. 그냥 난 살고 살릴 거야.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방패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자기의 죄를 한탄하게 되고 자기가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가슴이 아프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많이 화살을 맞았구나 하고 눈물도 흘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런 아픔, 내 자신의 아픔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막다 보면 이제 들 맞을 거 아니야. 이 방패로 막을 옛날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다 맞았는데 화살이 날라온 대로 다 맞았는데 이제 방패도 들 줄 알고 그 방패를 드니까 여기가 이제 아물 시간도 벌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히어로가 되어가네요. 그러네요. 히어로가 되어가네요. 세상은 바꿀 순 없겠지만 적어도 이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씨앗을 보존할 수 있는 히어로가 되어갑니다. 그게 히어로지. 여러분. 날아다니면서 적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히어로도 있겠지만 모두가 죽는데 폭탄 속에서 여러분들만 사는 거 그것도 히어로 아닙니까? 그것도 히어로 아니야? 핵폭탄 터졌어. 근데 저벅 혼자 걸어 나와. 그것도 히어로잖아. 멋있잖아 그거. 어? 막 가가지고 막 적들 몰려오는데 뽕 해가지고 막 100명씩 막 날려버리는 히어로도 있지만 핵폭탄이 한 지역에서 뻥 터졌는데 그 버섯구름을 등에 지고 혼자서 저벅 걸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도 히어로 아닙니까? 이번 건 좀 셌어. 이것도 히어로 아니야? 이게 히어로지. 이것도 히어로지. 다 죽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안 죽었으니까. 나 그것도 히어로지? 다 죽는데 안 죽었으면. 많이 물리치나 죽인다는 말 하지 말자. 많이 물리치나 소수가 살아남거나 여러분만 살아남거나 이게 둘 다 히어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히어로지. 살고 살리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살아가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나친 어떤 고통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손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살고 살리다, 그 다음 드리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신이 원하는 뜻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과 맞서 싸울, 이 죽음의 세상에서 맞서 싸울,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히어로, 하나님의 일꾼을 얻게 되시는 거죠. 그 뭐 마지막에 사람들이 제일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제일 감동해하는 게 On Your Left라며, 그러니까 이제 딱 캡틴 아메리카 이제 혼자 있는데 왼쪽에 보니까 이제 막 그 사람들 쫙 나타나가지고 막 도와주는 그런 거 멋있잖아. 그죠? 나를 지키는 히어로. 좋네요. 저기에 하나를 더 붙이자. 핵폭탄이지 뭐. 핵폭발 속에서 나를 지키는 히어로. 너무 센가?
핵폭발 너무 센가? 나를 지키는 히어로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얘기했네요. 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강불개. 금강불개는 아니에요. 금강불개는 여러분들의 생명에 도움이 안 돼. 금강불개는 아니야. 금강불개가 이거는 생명의 과정. 이건 씨앗이야. 굉장히 강력한 씨앗. 그래서 화살을 뽑아야 되고 금강불개가 화살을 뽑아 애초에 박히지도 않는데 금강불개는 좀 비유에 맞지 않아. 왜냐면 우린 생명이거든. 우리는 히어로가 되고자 하는 히어로 되고자 한 것도 아니지만 화살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아물 때까지 방패를 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핵폭탄이 터져도 핵폭탄 쪽으로 방패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불개가 좀 맞지 않네요. 여전히 화살은 방패를 세워도 다리 같은 데는 꽂힐 거고 그리고 여전히 뽑고 상처하고 뽑고 치유하고 뽑고 치유하고 뽑고 치유하고 뽑고 치유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방패를 들어서 우리가 심장은 맞지 말자고. 심장에 꼽힌 건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고 너무 빼내는 것도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가 심장에는 맞지 말자는 거지. 그렇지만 다른 곳은 여전히 박힐 겁니다. 아주 그냥 몇천 발씩 쏴대낄 거기 때문에 우린 그냥 지혜로운 그냥 전사는 또 칼을 들어야 되는데 우린 칼을 못 들거든. 우린 죽이진 못해. 우리는 오직 방패만 들 수 있어. 이거 캡틴 아메리카가 제일 낫겠네. 비유는 우리는 오직 방패만 들 수 있어요. 막는 것만 해. 우리는 방패로 탱커? 그러네. 이 비유가 적절해 될 게 없다. 그냥 생명으로 하자. 왜냐면 이 화살을 뽑아야 돼서 탱커도 힐러가 있잖아. 내가 뽑아야 되거든. 내가 뽑고 내가 치유하고 자일 해야 돼. 자일. 힐도 자기가 해야 돼. 적절한 비유가 없네. 뭐 비유거리를 찾아봅시다. 갑자기 게임 땡기네. 자, 오늘은 정말 긴 한 템포의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